민호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17번째 근무일이었죠. 창문 너머로 비치는 붉은 빛이 벽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근무 시간까지 아직 30분이 남았지만 그는 이미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진아, 아빠 먼저 나간다. 가방을 챙기며 민호는 딸의 방을 향해 외쳤어요. 13살 유진이는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 등교할 만큼 의젓해진 아이였습니다. 하필 오늘은 대형 화재가 일어났네요. 민호는 딸의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불을 바로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이의 얼굴을 보니 10여 초 동안 아내 주연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밥 챙겨 먹고 학교 가야 해. 알았지? 민호는 부엌에 냉장고에 붙어 있는 주연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8년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금방 돌아올게. 그러나 주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죠. 주연은 간호사였습니다. 대형 화재 현장에 자원하여 투입된 그녀는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선고가 내려졌지만 민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주연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방서로 향하는 길,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8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모든 출동에 앞장섰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던졌죠. 동료들은 그런 민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자신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실패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강민호 소방관, 서울중앙병원 화재 현장으로 긴급 출동 요청입니다. 무전기에서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중앙병원이요? 민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연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병원이었거든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민호는 무전기를 꽉 쥐며 대답했어요.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불길은 병원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민호는 긴장된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장비를 챙기고 동료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기가 가득한 병실을 지나며 민호는 갇힌 환자들을 찾았습니다. 1명, 2명. 당황한 환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면서 그는 불길을 헤쳐나갔어요.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숨을 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죠. 연기 속에서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2명의 환자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이쪽으로요. 민호가 소리쳤어요. 그때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죠.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주연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 입술, 표정. 모든 것이 주연과 똑같았어요. 심지어 환자를 대하는 손짓까지도. 서둘러요. 이쪽 통로가 곧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마저 주연의 것과 흡사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것이 환각일까요? 8년 동안 수많은 화재 현장에서 주연을 찾았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그녀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민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환자분들 먼저 대피시켜야 해요. 함께 환자들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안전한 곳에 환자들을 인계한 후 민호는 다시 그 간호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환자들을 돕기 위해 멀어져 있었죠. 강민호, 상황 보고해. 무전이 들어왔어요. 3층 환자 대피 완료했습니다. 추가 확인 중이에요. 민호는 그날 밤 내내 그 간호사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주연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보다 더 뜨거운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후 민호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그 간호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병원 앞 임시치료소에는 수십 명의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기와 그 흐름으로 얼룩진 얼굴들 사이에서 민호는 자신이 본 얼굴을 찾아 시선을 돌렸죠. 누구 찾으세요? 응급구조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방금 전 3층에서 만난 간호사분이요. 환자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 김미영 간호사님 말씀이신가요? 저기 계십니다. 민호는 구급차 앞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주연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단지 머리 스타일이 조금 달랐을 뿐. 안녕하세요. 제가 3층에서 도와드렸던 소방관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네, 기억해요. 감사했습니다. 김미영 간호사님이시죠? 네, 맞아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박주연이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이 여성은 분명 주연이었죠. 그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오래 근무하셨나요? 이 병원에서.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년 정도 됐습니다. 왜 물으시죠? 아, 그냥요. 익숙한 얼굴 같아서. 그녀는 살짝 당황한 듯 했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러네요.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주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수십 번을 비교했습니다. 분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눈매, 미소, 심지어 환자를 대하는 손짓까지도 모든 게 주연 그대로였죠. 혹시 자신이 미쳐가는 것일까? 8년간의 그리움이 환각을 만든 것일까요? 아빠, 괜찮아요? 아침이 되자 유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응, 괜찮아. 어제 큰 화재가 있어서 좀 피곤해서 그래. 또 그 꿈 꿨어요? 유진이는 물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이도 알고 있었죠. 아빠가 종종 엄마를 찾는 꿈을 꾸고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은 꿈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후 민호는 동료 소방관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8년 전 유성구 아파트 화재 기억나?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대형 참사였잖아. 왜? 혹시 그때 신원 미상으로 구조된 부상자 있었나? 있었지, 몇 명. 그때 다들 정신 없었으니까. 신원 확인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 꽤 있었어.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중에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은 대부분 인근 병원으로 갔을 텐데. 왜 이런 걸 물어?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궁금해서. 태주는 의아한 눈으로 민호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민호는 중앙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로비에서 그는 안내 데스크를 찾았죠. 김미영 간호사님 면회 가능할까요? 환자분이세요? 아니요. 어제 화재 때 도움을 받았는데 인사드리려고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십니다. 6층 중환자실에 계세요.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주연이라면 왜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만약 주연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 입구에서 민호는 그녀를 발견했어요.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조용히 일하고 있었죠. 민호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주연과 같은 습관, 같은 움직임. 심지어 차트를 확인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까지. 김미영 간호사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방관님. 여긴 어쩐 일로? 지나가다가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미영은 미소 지었죠. 그 미소마저 주연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민호는 침을 삼켰어요. 혹시 8년 전에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있으신가요? 미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네요. 민호는 얼른 사과했어요. 그냥 누군가를 많이 닮으셔서요. 미영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실 8회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을 많이 잃었죠. 민호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어떤 사고였나요? 화재였대요. 제가 다친 후 기억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께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이후로 새 삶을 시작했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그 전 삶에 대한 기억은?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가끔 꿈에서 본 듯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실체가 없죠. 다들 새 출발이라고 과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영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죄송해요. 환자 체크해야 해서. 네, 알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8년 전 이전의 삶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분명 주연이었죠. 민호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튿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이 정말 주연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는 동료 소방관 중 컴퓨터에 능통한 윤기를 찾아갔습니다. 윤기야, 개인적으로 부탁할 게 있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뭔데? 중앙병원 김미영 간호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 좀 찾아줄 수 있어? 윤기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웬 간호사야? 뭐 있어? 민호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냥 중요한 일이야. 나중에 설명할게. 윤기는 한숨을 쉬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찾아볼게. 이틀 후 윤기가 민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김미영, 37세. 중앙병원 간호사로 3년 근무. 그 전에는 지방병원에서 일했더라. 8년 전에는? 그 전 기록은 별로 없어.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했다는 정도. 주소지도 8년 전부터 현재 주소로 변경됐고. 민호는 종이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학력사항,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특히 8회 전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죠. 고마워. 도움이 됐어. 윤기는 궁금한 듯 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윤기의 장점이었어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점. 다음 날 민호는 8년 전 화재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소방서 자료실에서 그는 먼지 쌓인 파일들을 뒤적였어요.
마침내 유성구 아파트 화재 보고서를 찾았죠. 보고서에는 15명의 사망자와 30여 명의 부상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4명이 신원 미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중 1명이 주연일 가능성이 있었죠. 신원 미상 환자들은 어디로 이송됐지? 민호는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1명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2명은 시립병원으로, 그리고 마지막 1명은 세인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인트 병원. 그곳은 중앙병원과 가까웠죠. 민호는 세인트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무기록실에서 그는 8년 전 신원 미상 환자 기록을 요청했지만 쉽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환자 기록은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만 볼 수 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8년 전 화재로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혹시 그때 이송된 신원 미상 환자 중 제 아내가 있을까 싶어서요. 접수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실종 신고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틀 후 민호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의무기록실에서 그는 마침내 신원 미상 환자 여성의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화상 이외에도 두부 외상으로 기억 상실이 있었네요. 신원 확인이 안 된 채로 2달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민호는 환자 사진을 요청했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키와 체형은 주연과 일치했어요. 입원 당시 소지품 목록에는 반지 1개가 있었죠. 이 반지 아직 보관 중인가요? 죄송합니다만 퇴원 시 환자에게 돌려드렸을 거예요. 민호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증거는 점점 쌓이고 있었지만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필요한 건 결정적인 증거였죠. 다시 소방서로 돌아온 민호는 태준을 찾았어요. 태준아, 너 그때 화재 현장에서 박주연 간호사를 본 사람 없었는지 기억나? 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응급실 의사 1명이었다고 들었어. 이름이 김재현이었나? 지금은 개인 병원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민호는 바로 김재현 의사를 찾아갔어요. 작은 동네 의원에서 그는 중년의 의사를 만났습니다. 박주연 간호사요? 그럼요, 기억합니다. 매우 헌신적인 간호사였죠. 그날 마지막으로 제가 봤어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화재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있었죠. 주연 간호사가 마지막 환자가 있다며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에 건물 일부가 무너졌으니까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그 후에 구조된 신원 미상 여성 환자를 보셨나요? 김재현 의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상 환자 여럿이 있었지만, 세인트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1명이 기억나네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을 입었지만 손가락에 낀 반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잠시 보관했다가 간호사에게 전달했죠. 민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떤 반지였나요? 작은 진주가 박힌 은반지였어요.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민호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것은 분명 주연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안쪽에는 영원히 함께 민호와 주연이라고 새겨져 있었죠. 그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회복 후에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대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감사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어요. 김미영은 박주연이었죠. 그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갑자기 나타나 당신은 내 아내예요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겁을 먹고 도망칠 것이 분명했어요. 민호는 유진이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주연과 닮은 눈, 웃음. 어쩌면 유진이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연의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병원 앞 카페에서 미영의 출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주연과 똑같았죠. 민호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갈지 고민했습니다. 아빠, 왜 그 카페에서 기다려요? 옆자리에 앉은 유진이가 물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유진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엄마를 보면 무언가 느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저기 보이는 간호사 아주머니가 화재 현장에서 만난 분이야. 인사하려고. 유진이는 창밖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유진이가 말을 흐렸죠.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저기 유진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네. 저 간호사 아주머니가 혹시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유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네. 무슨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시신이 발견된 적 없잖아. 그리고 저분이 8년 전 화재로 기억을 잃었대.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져. 유진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우릴 몰라본다고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지금은 자기가 김미영이라고 알고 있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엄마가 맞아요? 확실하진 않아.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려고 해. 그때 병원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한 듯 했죠. 미영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강민호 소방관, 중앙병원 화재 출동 요청. 병원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 발생. 당장 가겠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진아, 여기서 기다려. 절대 병원 쪽으로 가면 안 돼. 알았지? 유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서둘러 소방서로 향했고 장비를 갖춘 후 동료들과 함께 병원으로 출동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연기가 병원 1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전기실 화재예요. 아직 큰 불은 아니지만 연기가 심합니다. 병원 직원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호와 팀은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불은 빨리 잡혔지만 연기가 여전히 병원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호는 각 층을 점검하기 시작했죠. 3층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복도 끝에서 미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노인 환자를 부축하며 계단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쪽으로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천장의 석고보드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미영도 같은 순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향해 몸을 던졌고 민호를 감싸 안으며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석고보드 조각이 주변에 떨어졌지만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정신을 차렸을 때 미영이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놀랐어요. 미영이 그를 감싸 안은 것은 소방관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연의 본능이었어요. 위험한 순간에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던 주연의 모습 그대로였죠. 네, 감사합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정말 빠른 반응이었네요. 미영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 순간 미영의 눈에 무언가 번쩍였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당황한 듯 했죠. 환자분은 괜찮으세요? 민호가 노인 환자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네, 다행히 다치지 않으셨어요. 함께 환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동안 미영은 여러 번 민호를 힐끗거렸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꼈지만 기억해내지 못하는 듯 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글쎄요. 어쩌면요. 그때 유진이가 달려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에게 안겼어요.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걱정 마. 미영은 유진이를 보고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어요. 이 아이는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유진이라고 합니다. 미영은 유진이를 바라보며 손을 떨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진, 우리 딸.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민호와 유진이는 놀란 눈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미영 자신도 자신이 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미영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저 알아요? 미영은 머리를 짚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뭔지는. 그때 병원 직원이 미영을 불렀어요. 김 간호사님, 2차 대피 확인해야 합니다. 미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호와 유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가봐야 할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중에 다시 뵐게요. 미영이 멀어지자 유진이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맞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 어떻게요? 엄마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아요?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해야 해. 갑자기 모든 걸 말하면 더 혼란스러워 할 거야. 기억이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게 도와줘야 해.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엄마를 기억하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민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충분해. 우리가 엄마를 도울 거야. 그들은 병원을 떠났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미영과 함께 있었어요. 마침내 8년 만에 주연을 찾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주연 그대로였어요. 민호는 어떻게든 그녀의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병원 앞 카페에서 미영의 출근을 지켜보았어요. 가끔 그녀가 카페에 들어올 때면 짧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미영도 민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죠. 하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호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을 걸어볼까? 민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잠시 멈추었죠. 안녕하세요, 소방관님. 미영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곤해 보이시네요.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 민호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꿈을 자꾸 꿔요. 화재 속에서 누군가를 찾는 꿈. 그리고 당신 딸을 봤을 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떤 꿈인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꿈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미영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지난번 화재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민호는 침을 삼켰어요.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죠. 사실 당신 딸을 다시 보고 싶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보면 뭔가 기억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점심이라도 먹으실래요? 유진이도 데려올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주말이 되었어요. 민호와 유진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깔끔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죠. 미영은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호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의 시선은 유진이에게 머물렀어요. 유진이, 맞지? 유진이는 긴장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지만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유진이는 학교에서 뭘 제일 좋아해? 미영이 물었어요. 음악이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해요.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미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도 어릴 때 피아노를 쳤던 것 같아. 정말요? 기억나세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설렜습니다. 미영은 머리를 짚었어요. 확실하진 않아. 그냥 느낌이. 식사를 마치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8년 전 화재 현장 뉴스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에는 연기를 뚫고 환자를 돕는 간호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연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 속 간호사를 보세요. 8년 전 유성구 아파트 화재 때 촬영된 사진입니다. 미영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의 아내였습니다. 박주연이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화재 현장에서 실종됐어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당신과 미영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무슨 말씀을? 저는 김미영이에요. 8년 전 세인트 병원에 신원 미상의 화상 환자로 이송된 분이 있었어요. 두부 외상으로 기억을 잃으셨고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당신 아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유진이가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팔찌였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6살 때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린 거예요. 미영은 그 팔찌를 바라봤어요. 아이가 만든 듯한 구슬 팔찌였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 구슬이 번갈아 가며 깨어져 있었죠. 이게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와 유진이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다니. 그건
세인트 병원에서 발견했어요. 누군가 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자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진이는 팔찌에 작은 종이 태그를 가리켰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팔찌를 살펴봤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태그에는 분명 영원히 함께해요. 엄마라고 적혀 있었죠. 미영의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번쩍였습니다. 작은 유진이가 팔찌를 건네는 모습, 생일 케이크의 촛불, 민호의 웃는 얼굴. 이 이름, 나한테 있었던 거죠? 미영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주연. 민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박주연이에요. 저의 아내고 유진이의 엄마죠. 미영, 아니 주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전부 기억나지는 않아요. 조각들만. 괜찮아요.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연은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아, 많이 컸구나. 유진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연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엄마. 민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어요. 8년 전 유진이의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죠. 이거 보세요. 민호가 사진을 건넸습니다. 주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어요. 그 속에는 행복한 세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 웃음, 내 웃음이 맞아요. 주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안개 속이에요. 민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고. 주연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따스함이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제육장 꺼지지 않는 온기. 이튿날 주연은 휴가를 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유진이의 집을 방문했어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죠. 이곳이 자신의 집이었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호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주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간이었어요.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 모든 것이 기억의 조각들을 불러일으켰죠. 여기가 우리 집이었군요. 주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달려와 주연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방 그대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주연은 유진이를 따라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낯익은 냄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냄비를 만졌어요. 이거 내가 자주 썼던 거예요. 된장찌개 끓일 때.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주연은 침실로 향했어요. 이불과 베개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작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군요. 주연이 중얼거렸어요. 12년 전이에요. 민호가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리산 아래 작은 교회에서 했어요. 비가 막 그친 날이었죠. 주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왜 모든 게 기억나지 않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외상성 기억 상실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하지만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감정들은 이미 돌아오고 있어요. 유진이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주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유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죠. 유진이의 방은 핑크색 벽지에 피아노와 책꽂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커다란 곰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이 인형, 주연이 인형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진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제 7살 생일에 사주신 거예요. 많이 낡았지만 매일 밤 안고 자요. 주연은 인형을 품에 안았어요. 갑자기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유진이와 함께 이 인형을 고르던 순간 유진이가 기뻐하며 뛰어오르던 모습 기억나? 이 인형 이름이 쿵쿵이었지? 유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가슴을 두드리면 심장 뛰는 소리가 나서 쿵쿵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 같아. 유진이가 주연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돌아오셨네요. 세 사람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주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의 공백은 여전했지만 그 이전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날 화재 이후로 주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마지막 환자를 구하러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연기에 갇혔어요. 그리고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모두가 당신이 그 아래 묻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당신은 다른 출구로 빠져나와 부상당한 채 발견됐어요. 신원 미상의 환자로. 그리고 기억을 잃었군요. 주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네. 세인트 병원에서 2달간 치료받은 후 당신은 김미영이라는 새 신원으로 살아왔어요. 주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신원을 갖게 된 건지. 아마도 병원에서 임시 신원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기억이 없는 환자에게 새 출발을 주기 위해서요. 유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엄마는 우리 기억이 하나도 없었어요? 주연은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때때로 꿈에서 너를 봤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 민호는 주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주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당장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연은 무의식적으로 부엌을 돌아다니며 도구들을 찾았어요. 그녀의 몸은 이미 이 공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된장은 여기. 주연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서랍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곳은 정확히 된장이 있는 곳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 묵고 가실래요? 서두르진 않을게요. 그냥 이 집의 느낌을 좀 더 느껴보시라고. 주연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게스트룸도 있어요. 당신이 편한 대로 하세요. 결국 주연은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게스트룸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주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민호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생각보다 편안하게 잤어요. 민호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블랙에 설탕 반 스푼, 맞죠? 주연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죠? 8년 동안 매일 아침 당신 커피를 타던 사람이니까요. 주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우리는 어땠나요? 행복했나요? 매우 행복했어요. 물론 다투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사소한 것들이었죠. 당신은 간호사로서 열정적이었고 가족을 무척 사랑했어요. 특히 유진이에게는. 주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8년이라는 시간. 유진이의 성장을 모두 놓쳤네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요. 민호가 위로했습니다. 주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미영으로 살아온 삶도 있고, 이제 알게 된 박주연으로서의 삶도 있고,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유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주연이 유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주연에게 소방서 옥상으로 초대했어요. 그날은 지역 축제로 불꽃놀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특별한 장소였어요. 민호가 설명했어요. 첫 데이트부터 중요한 날마다 이곳에서 불꽃놀이를 봤죠. 주연, 민호, 유진이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주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기억나요. 이곳에서 당신이 프로포즈했죠. 그리고 유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여기서 전했고, 민호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맞아요. 주연은 민호와 유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모든 것을 기억하진 못하지만, 사랑과 보호라는 감정은 기억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그 빛에 물들었죠. 민호의 나레이션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그녀는 불 속에서 사라졌지만 사랑은 재가 되지 않았다. 다시 피어올랐다. 우리 셋 안에서 이름과 기억은 잃었을지 몰라도 우리를 묶어준 사랑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8회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불씨는 각자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되었다. 불꽃 뒤에 남은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우리의 연결,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가족이었다. 그것은 어떤 화재도, 어떤 상실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없는 것이었다. 주연은 아직 온전한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순간들이 그녀에게 돌아왔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호와 유진이라는 든든한 지지대가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주연은 점점 더 박주연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완전히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김미영으로서의 삶도 그녀의 일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사람의 경험을 모두 가진 더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족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잃어버린 8년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날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리라 믿었어요. 불꽃놀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민호, 주연, 유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슬픔과 현재의 기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불꽃은 잠시 후 사라지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